꽃구경 가자더니 요양병원에 날 버린 간호사 며느리 달콤한 속임수의 가면을 쓴 악마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78 할머니가 간호사 며느리에게 당한 충격적인 배신. 하지만 이 할머니 그냥 당하고만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늑대가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하죠. 78 허복내 할머니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40년간 충남 예산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며 남편을 도왔던 억척스러운 여성이었죠.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시골 할머니. 하지만 이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보, 저 땅 사놓으면 어떨까? 20년 전 복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 한마디에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산골짜기 땅이 뭐가 돈이 되겠어? 하지만 복내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입이 생길 때마다 아끼고 또 아끼며 모든 사람이 미친 짓이라고 혀를 찰 때도 묵묵히 그 쓸모없는 땅들을 하나둘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예감이 적중했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지금은 수십억 가치의 황금 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복내 할머니는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는 서울로 올라와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45 며느리 윤채리는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사로 15년 경력의 베테랑, 세심하고 친절하기까지 했죠. 어머니 약은 드셨어요?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항상 다정한 말투였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둔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에 이게 다 가짜였다니. 할머니가 방에서 쉬고 있을 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부부의 진짜 대화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어머니랑 같이 살 거야? 나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채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아들 민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채린의 한숨소리만 더 커졌죠. 민규는 강남역 근처에서 작은 시계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 경영이 어려워진 상태. 채린의 병원 월급 450만 원이 가게의 주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할머니에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그릇 넣으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채린이 찌그러진 플라스틱 용기를 들고 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전자레인지 전용이라고 적힌 용기를 사용했는데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에는 더 기이한 일이. 어머니, 휴대폰을 냉장고에 넣어두셨네요? 채린이 냉장고 야채칸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거실 테이블 위에 뒀는데 아들마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혹시 밤에 잠이 안 와서 헤매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날 밤, 새벽 2시 할머니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이 잠든 척하고 있는 동안 채린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어둠 속에서 채린은 할머니의 지갑을 뒤지고 서랍을 열어보고 안경을 만지고 심지어 베개 밑까지 뒤적거렸습니다. 이 여자가 뭔가 하고 있구나. 78 인생이 길러낸 할머니의 직감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그렇게 다정하던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채린은
여전히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알아차렸습니다. 그 달콤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과연 채린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어머니, 요즘 벚꽃이 정말 예뻐요. 저랑 같이 벚꽃 보러 가요. 4월 셋째 주 화요일 채린이 먼저 나들이를 제안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순간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며느리가 제안한 나들이였습니다. 그 반가움이 의심을 덮어버렸죠.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선량한 할머니는 며느리에 대한 나쁜 생각을 지우려 애쓰셨습니다. 정말? 어디로 갈 거야? 양평 벚꽃 축제요. 시골 풍경도 보시고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도시 벚꽃보다 훨씬 예쁘다던데요. 복내 할머니는 기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김밥을 쌌죠. 달걀말이, 우엉조림, 단무지까지 며느리가 좋아하던 것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옷장 깊숙이 있던 연보라색 꽃무늬 자켓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꽃구경 갔을 때 입었던 그 소중한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하얀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고 오랜만에 연한 분홍색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78 할머니의 설레는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어머니, 정말 예뻐 보이세요. 채린이 달콤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도 모두 연기였다니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차 안에서 복내 할머니는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운전은 아들 민규가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휴가까지 냈다고 했어요. 민규야, 양평까지 얼마나 걸려? 멀지 않아요, 어머니. 곧 도착해요. 그런데 세상에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낯선 시골길로 접어들었어요. 이쪽으로 가면 양평 맞아? 어머니, 조금 돌아가는 길이에요. 교통체증 때문에요.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다니 정말 충격적이죠?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은 은빛마루 요양병원.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나요? 꽃구경 간다고 했는데 요양병원이라니. 어르신 성함이 허복내 맞으시죠? 오늘 입원 예약되어 있습니다. 간호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복내 할머니는 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입원? 내가 왜? 나 꽃구경 가는 거 아니었어? 할머니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불안하시잖아요. 전자레인지 사고도 나고 가스불도 그렇고. 보세요. 채린이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는 모습을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그리고 어머니가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나 나중에 요양병원 가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건 남편이 투병할 때 한 말이었습니다. 간호사라는 체리는 직업 윤리는 개나 져버렸는지 병원 일 피곤하다며 밤마다 먼저 불 끄고 잤어요. 그러면서 가끔 영양제 주사나 놔주는 게 전부였다고요. 세상에 간호사 며느리가 이럴 수 있나요? 실제 간병은 78 복내 할머니가 혼자 다 했습니다. 밤새 남편 옆에서 뒤척이며 돌보고 대소변 받아내고 약 챙겨드리고 모든 걸 혼자 했어요. 그런데 채린이 간호사인 제가 이렇게 힘든데 어머니는 오죽하시겠어요 라며 푸념하는 모습을 본 복내 할머니가 위로차 한 말이었던 거죠.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면서 간병 힘들다고? 그런 무책임한 며느리가 할머니의 선의를 이렇게 악용하다니.
복내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접수 창구에 내밀어진 서류. 입원 동의서에 복내 할머니의 도장이 이미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야? 내가 언제 이런 거에 도장을 찍었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도장이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어제 저녁에 어머니가 직접 찍으셨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채린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복내 할머니가 치매에 걸린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이 얼마나 교묘한 연기입니까? 나는 그런 적 없어. 이건 거짓말이야. 어머니, 큰 소리 내시면 안 돼요. 다른 분들이 놀라요. 이 순간 복내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꽃구경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고 자신은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손에 들린 김밥 도시락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그 김밥이 며느리를 위해 넣은 달걀말이가 모든 게 헛된 일이 되어버렸어요. 78 할머니를 이렇게 속이다니, 꽃구경 간다며 요양병원에 버리다니, 도대체 채린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과연 복내 할머니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꽃구경 간다며 요양병원에 버려진 허복내 할머니. 과연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분노가 치솟습니다. 허복내 어르신 302호 다인실입니다. 사무적인 목소리의 간호사가 앞장서 걸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따라갔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지옥입니까? 4명이 함께 쓰는 비좁은 방. 창가 침대에는 하루 종일 아이고 신음하는 99 할머니가 있었고 반대편에는 집에 보내달라며 소리 지르는 치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내 할머니에게 배정된 침대는 화장실과 가장 가까운 구석자리였습니다. 밤새 들려오는 변기, 물 내리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로 제대로 잠들 수 없는 최악의 자리였어요. 이건 정말 사람 대접이 아닙니다. 그날 저녁 복내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싼 김밥을 찾았습니다. 새벽부터 며느리를 위해 만든 그 소중한 김밥 말이에요.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간호사, 혹시 제가 가져온 도시락 봤어요? 아, 그거요? 병원 음식만 드셔야 해서 버렸어요. 병원 입구 쓰레기통에 있을 거예요. 복내 할머니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김밥이 며느리, 아들 생각하며 넣은 달걀말이가 쓰레기가 되었다니. 며칠 후 복내 할머니는 우연히 간호사실에서 자신의 입원 서류를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라는 게 진단명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인한 보호 입원 가족 의견 가족의 요청으로 장기 입원 치료 필요 특이사항 환자 혼자 거주 시 안전사고 위험 높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멀쩡했어요. 치매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요. 3일째 되는 날 밤 복내 할머니는 병원 간호보조원 59 정순 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순 씨는 20년째 이 병원에서 일하는 베테랑이었어요. 어르신, 정말 이상하네요. 며느리분이 입원시키면서 하신 말씀이. 정순 씨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라서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입원시켜야 한다고. 복내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후견인 신청을 하신다고. 어르신 명의 재산을 전부 관리하시겠다고 하시던데요. 정순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어르신, 멀쩡해 보이시는데요? 치매 환자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대화도 잘 되고
기억력도 정상이고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전자레인지 사고 가습을 실수 냉장고 속 휴대폰 모든 것이 채린이 만들어낸 거짓 증거였던 것입니다. 복례 할머니가 잠든 사이 일부러 물건들을 옮겨놓고 실수한 것처럼 꾸민 거였어요. 채린의 진짜 목적은 복례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를 여기에 가뒀구나. 복례 할머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15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터득한 지식으로 완벽한 계획을 세운 채린. 정말 소름 끼치는 계획이야. 간호사라는 신뢰할 만한 직업을 이용해서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조작하고 요양병원에 가둬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니. 그런데 더 분통 터지는 건 바로 아들놈이었다. 아들마저 경제적 압박에 못 이겨 엄마를 배신 친엄마를 속이고 요양병원까지 직접 운전해서 데려다준 아들 혈육도 돈 앞에서는 이렇게 변하는구나. 복례 할머니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수십억 가치의 땅을 미리 사모을 정도의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정순 씨, 혹시 이 병원에서 나갈 방법 없을까요? 어르신,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특히 치매 진단받으신 분은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만 있다면? 정순 씨가 복례 할머니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어르신, 혹시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니죠? 78 체리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시머니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수십억 재산을 숨겨둔 진짜 부자이며 78 인생의 지혜를 가진 강철 같은 의지의 소유자라는 것을 말이에요. 채린의 악독한 계획을 모두 파악한 허복례 할머니. 어르신, 지금이에요. 야간 간호사가 잠깐 비운 사이에 정순 씨가 복례 할머니를 깨웠습니다. 미리 준비한 평상복을 건네주었어요. 복례 할머니는 조용히 병원복을 벗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정순 씨, 고마워요.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어르신, 조심하세요.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여기서 일하면서 진짜 치매 환자들을 수없이 봤는데 어르신은 완전히 멀쩡하세요. 저도 그 아들, 며느리가 미워요. 정순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비슷한 나이신데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게다가 우리 병원이 이런 나쁜 일에 이용당하는 것도 너무 분하고요. 사실 비슷한 사례를 전에도 몇 번 봤거든요. 양심상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르신, 조심하세요. 그리고 복례 할머니는 정순 씨의 도움으로 병원 뒷문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미리 연락드렸어요. 어르신이 늘 말씀하시던 그 친구분께. 정순 씨가 미리 연락해둔 옛 친구 영숙이가 운전하는 소나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례야, 정말 힘들었구나. 정순 씨가 전화로 사정 얘기해 주셔서 바로 달려왔어. 이제 안전해. 영수가 이제 진짜 시작이다. 복례는 남편이 남긴 메모를 떠올렸다. 집 안방 서랍에 숨겨둔 그 소중한 수첩. 영수가 우선 우리 집에 들러야 해. 가져올 게 있어. 그리고 조카 집으로 가자. 아무도 모를 곳에서 잠깐 숨어 있을게.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영숙이의 조카가 주말 농장으로 쓰던 한적한 산골 시골집이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이때 복례 할머니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던 연약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복례야, 농협 금고 1572번.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 520824. 그리고 예산 땅 등기부는 안방 서랍 맨 밑에 숨겨뒀어.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너만 믿고 숨겨둔 거야.
복내 할머니는 남편의 글씨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복내 할머니는 예산음 농협으로 향했습니다. 금고 열쇠와 신분증을 내밀자 직원이 지하 금고실로 안내했어요. 1572번 금고를 열자. 세상에, 이게 뭡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토지 등기부 장세 예산 신도시 개발구역 마이너스 감정가 12억 원. 정기적금 통장 4개 총잔고 8억 2천만 원. 순금 5돈 2개 현재 시세 800만 원. 미화 5만 달러 환화 6천만 원. 다이아몬드 반지 2개 남편이 결혼 50주년에 준비했던 선물. 아이고, 여보가 이런 걸 다 숨겨뒀구나. 복내 할머니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던 남편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아뒀다니. 여러분, 총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27억이 넘었습니다. 채린이 그토록 탐내며 빼앗으려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어요. 채린은 단순한 시골 할머니라고 생각했겠지만 복내 할머니는 진짜 부자였던 겁니다. 복내 할머니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27억의 재산가답게 VIP 상담실에서 변호사와 만났어요. 윤채린을 이번 동의서 위조, 도장 도용, 재산 찬탈 미수, 강제감금 혐의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40대 변호사는 복내 할머니가 준비한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보세요. 이 완벽한 증거들을. 병원에서 정순 씨가 몰래 복사해준 위조 서류 복내 할머니의 진짜 필적과 비교한 가짜 서명 채린이 복내 할머니 명의로 미리 개설하려던 통장 신청서. 정순 씨의 증언 녹음 파일 할머님.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특히 간호사라는 직업을 이용한 범죄라서 처벌이 더 무거울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 방송 시사 고발 프로그램 PD수첩에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제보할 게 있습니다. 간호사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속여 요양병원에 버리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할머님, 혹시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다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저만 당한 게 아닐 거예요. 간호사들끼리 이런 수법을 공유하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복내 할머니의 제보는 곧바로 취재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의료진의 신뢰를 악용한 노인 학대 사건이었거든요. 할머님, 저희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물론이죠.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지요? 제 얼굴은 모자이크 하지 마세요. 저는 부끄러울 게 없으니까요. 오히려 윤채린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죠. 아, 이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78 할머니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정말 통쾌하지 않으세요? 그날 밤 복내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채린은 자신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27억 재산가이자 78년 인생의 지혜를 가진 진짜 보스와 맞서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채린이 법정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될까요? 아니면 3일 후 화요일 오후 2시.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대학병원 7층 내과병동이 술렁거렸습니다. 윤채린 씨죠? 서울행복지검 형사 2부입니다. 문서 위조, 사기, 강제감금 혐의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간호사실에서 업무를 보던 채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동료 간호사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봤어요. 뭔 소리예요? 시어머니는 치매 환자라서. 허복래 씨가 직접 고발하셨습니다. 그분 멀쩡히 살아계시고 변호사도 선임하셨어요. 형사가 수갑을 꺼내자 채린은 다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오해예요. 제가 설명을.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설명하세요. 병원 로비를 가로질러 끌려가는 채린. 15년간 쌓아온 명예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수군거리며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저 간호사 뭐 하다가 잡혀가는 거야? 시어머니 요양병원에 버리고 재산 뺏으려다 걸렸다던데. 2개월 후 서울행복지법 형사법정. 복내 할머니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히 입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27억의 재산가답게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살아계셨군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 계신 거죠? 요양병원에서 탈출하셨다고 들었는데, 설마 법정에 직접 나오실 줄은. 피고인석에 앉은 채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서는 예전의 자신감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 살아있다. 내가 죽은 사람 취급하며 요양병원에 버렸지만 말이야. 복내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법정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치매? 내가 언제 치매에 걸렸다고? 복내 할머니는 판사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허복내, 1947년 8월 14일생,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민등록번호 47070727372입니다. 남편고 이창호와 1968년 5월 20일 결혼해서 아들 이민규를 낳았습니다. 제가 치매처럼 보입니까? 법정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778 할머니의 정확하고 당당한 증언에 판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판 중에 더 큰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채린은 이미 다른 환자 가족들에게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고인 윤채린은 2019년부터 간호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총 7명의 노인을 요양병원에 보내고 가족들에게 후견인 신청을 권유하여 건당 500에서 1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검사가 발표한 내용에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의 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어르신이 혼자 계시기 어려우니 요양병원을 알아보라며 특정 요양병원을 추천했고 해당 병원으로부터 환자 한 명당 최소 500만 원의 소개비를 받아왔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채린의 범죄 조직을 무너뜨린 열쇠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최후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주범 피고인 윤채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공범 피고인 이민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간호사 면허를 취소하고 두 피고인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며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합니다. 또한 은빛마루 요양병원은 허위 서류를 알면서도 입원을 승인하고 불법 소개비를 지급한 혐의로 의료기관 운영정지 6개월, 벌금 1억 원을 부과합니다. 병원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채린과 민규가 함께 복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먼저 아들 민규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이에요. 민규의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친엄마를 속이고 꽃구경 가자자며 거짓말하고 직접 요양병원까지 운전해서 버렸어요.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아내 눈치가 보인다고. 그런 이유로 평생 저를 키워주신 엄마를 배신했어요. 엄마가 새벽부터 김밥 싸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뒷자리에서 들뜬 목소리로 양평 가냐고 물으시는데도 저는 계속 거짓말했어요. 혈육을 돈 때문에 버린 저는
정말 인간이 아닙니다. 그 옆에서 채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조작하고 시아버지 간병도 제대로 안 도와드리면서 어머니의 선한 마음을 이용했어요. 민규를 부추겨서 친엄마를 배신하게 만든 것도 제 죄입니다. 저희는 정말 악독한 인간들이었어요. 복래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미워서 이런 게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78년 인생의 지혜와 품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진짜 외롭고 힘든 노인들이 더 상처받고 더 속임을 당하는 게 싫어서였어. 나 하나 당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너무 화가 났어.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간호사라는 신성한 직업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버리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거든. 세상의 모든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어야 해.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78 할머니의 당당하고 정의로운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제라도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아라.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가족이 진짜 뭔지 깨달으며 살아야 해. 복래 할머니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예산 시골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 중 10억 원을 노인 학대 방지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허복래 할머니의 든든한 후원 덕분에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며 복래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진짜 꽃구경의 날이 왔습니다. 어느 4월의 따뜻한 일요일 예산 황새공원에서 복래 할머니와 영숙이 그리고 특별히 초대받은 정순 씨가 함께 김밥 도시락을 펴놓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벚꽃이 만개한 공원이었어요. 어르신, 이제야 진짜 꽃구경이네요. 그때 도와드린 보람이 있어요. 정순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순 씨, 당신이 없었으면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구원받았어요. 진짜 천사 같은 분이에요. 영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순 씨 병원에서 보복하지 않을까 걱정돼요. 내부 고발했다고 해서 정순 씨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부 고발자 보호법 덕분에 안전하고요. 게다가 서울 큰 병원에서 저를 직접 스카우트했어요. 어르신이 써주신 추천서 덕분에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게 됐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정의를 위해 용기 낸 사람이라고. 복래 할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보람찬 일을 하게 됐어요. 어르신 덕분에 진짜 의료진의 사명이 뭔지 깨달았거든요. 이제 정말 환자분들을 위해 일할 수 있어요. 세 사람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서 진짜 의미 있는 꽃구경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허복래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3가지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나이는 숫자일 뿐 존엄성과 지혜는 영원합니다. 78세라고 해서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인생 경험으로 쌓인 지혜와 통찰력은 그 어떤 젊음보다 강력할 수 있어요. 둘째,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채린과 민규 같은 혈육보다 영숙이와 정순 씨 같은 진심 어린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이용하거나 학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셋째, 개인의 복수가 아닌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울 때 진정한 승리가 됩니다. 복래 할머니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감동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매일매일 행복과 건강, 그리고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오늘 하루도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전해보세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실 거예요.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